저희가 시작 시간에 딜레이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대치동에서 오전에 대원외고 수업을 하고 왔는데 1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차가 좀 많이 막혀서 약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는 크게 현재 대입 전형에 대한 간단한 복습 상황, 그 다음에 2020년도의 입시 내용에서 사실 저희가 이번 수요일날 3월 모의고사를 봤죠? 잘 보셨나요? 3월 모의고사가 직접적으로 수능과 연계가 있거나 3월 모의고사의 결과만 가지고 수능의 값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3월 모의고사에서 내가 어떤 성적을 나왔느냐를 기준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11월까지 고3 친구들은, 고1, 고2 친구들은 앞으로 지금 내가 다가올 모의고사와 다가올 내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원점수보다는 이 점수가 왜 나왔는지, 특히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정답에 맞았든 정답을 틀렸든 풀이의 방법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했는지 등등 가져가야 하는 기준들을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단순한 점수로 끝이 아니라 기준을 가져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2020년 입시 이 파트에서 3월 모의고사 고3 파트에 대한 분석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사실 제가 이번 이 시기에 이 입시 설명회를 연 가장 큰 이유는 3월 말하고 4월 초에 향동고가 뭘 시작하죠? 세특에 들어가는 수행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나하나 얘들아 발표 준비해와, 보고서 써와 등등의 디렉션을 받을 때 학교가 친절한 편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연계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쓰는 게 좋게 준비한 작성 글인지 등등에 대한 레퍼런스가 좀 부족한 편이고, 사실은 학부모님들에게도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아이들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고1, 고2, 고3 애들한테 너 수행평가 전공과 연계해서 세부 특혜산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 너가 알아서 잘 뽑아서 수행평가 해와. 이게 사실은 조금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사실 대치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챙겨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이제 4월 초에 본격적으로 수행평가를 준비할 때 밤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슬쩍 함께 좀 도움을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저희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4월 이제 말부터 향동고 내신 중간고사가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4주 정도 남은 그 시험 대비를 어떻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지 등등의 목차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를 오름커브잖아요. 이게 성적 향상의 중심이라는 뜻으로서 아이들이 단순히 과목 하나하나의 원점수 상승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가는 길목에서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학원으로서 저희는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 대치동에서 스터디빅스와 대치뱅 학원에서 특목고, 대원외고, 영재과고, 여기 북과고 내신을 하고 있고요. 정시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름과학원에서는 고1, 고2 수업과 오름반 수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정원 선생님께서는 현재 지금 대치 위더스 학원에서 대원외고하고 정시반 운영하고 계시고, 현재 이제 향동고등학교 3학년 내신 미적분 수업 담당하고 계십니다. 천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담당하고 계시고요. 저희 강성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과 정시반 대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약대를 나오셨고, 현재 브레인갤리와 청연 학원에서 대원외고와 다양한 난이도의 정시반과 특목고 내신을 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모의고사의 성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1월, 2월 달에 저희가 특강을 준비했던 거에 결과를 잘 본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점수에 비해 성적이 많이 향상한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3월 모의고사가 단순한 원점수의 의미도 있지만 원점수뿐이 아니라 이 점수가 왜 나왔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이전 모의고사와 내신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 페이지부터 제가 앞으로 좀 빠르게 나가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작년 1월 6일부터 꾸준히 입시 설명회를 5회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같은 경우는 입시 설명회를 분기별 거의 분할에 한 번씩 학부모님들께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냥 그 입시 설명회를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참석하시는 것만으로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때 그 정보가 쌓이는 걸로 고3 입시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아이와 함께
이 원서 접수를 할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십니다. 그래서 굳이 컨설팅 업체를 가지 않으시고도 물론 이제 정확한 수치를 위해 가시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져가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미 좀 많이 진도를 나간 내용이어서 조금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사실은 아예 안 하거나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이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안다라는 어떤 저희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부터 조금씩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쉬운 내용이어서 사실은 조금 속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뒷부분에는 그 형광펜을 치시거나 좀 메모를 하셔야 될 게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특히 뒤에 세특 내용 나올 때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트룸 같은 경우는 보통 9개의 카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6개의 수식, 3개의 정식이고요. 6개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학종, 논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 물론 원더우드, 하스, 다양한 전형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전형들은 특목자 사고를 위한 전형들이기 때문에 크게 3가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가군, 나군, 타군, 모집 일정 중에 하나별로 지역별로 하나씩만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다양한 학년이 사실은 입시 설명회에 앉아 계시는데요. 해당 학년에 대해서 내가 돌아가는 대2 전형이 실은 중3 2월 말부터 고1 8월 말, 고2 4월 말, 고3 4월 말 4단계에 걸쳐서 조금 구체적으로 전형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입시 설명회에서는요. 이번 연도 고3 친구들이 들어갈 대학교에 대한 조금 세부 모집을 추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게 딱 저희가 중간고사 끝나면 5월 초, 4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저희가 내용을 추가해서 입시설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번 수능,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과탐이 조금 정시 싸움에서 그리고 수시의 최저 등급에서 중요한 점수로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 계열의 어떤 지원 자수의 증가로 상위권 경쟁이 치열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험생이 증가를 하고 하지만 의대 모집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게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는 의예과 친구들이 걸어두고 반수를 하거나 걸어두고 재수를 하거나 상위권 친구들이 걸어두고 반수 재수를 하는 게 되게 크네요. 근데 이번 달부터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지금 이게 어제까지의 상황이었는데요. 그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에 대한 제재나 경고가 가면서 그 친구들이 반수생이 빠지거나 그 친구들이 그대로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 사실은 지금 최상위의 대치동 클래스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어떤 탐구 과목의 표준 점수의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런 초상위 그냥 의대가 아니라 나는 스카이 의대를 갈 거야. 얘 학생이 아니라면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이 있구나 정도 생각을 주고요. 사실 이제 저번에 저희가 12월 18일에 진도 나간 내용인데 첨단학과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요게 이제 저희가 가르쳤던 경기고 학생이 이번에 서울대로 이렇게 갔어요. 사실은 그 친구가 나온 정시 점수가 서울대를 가기 좀 부족한 점수였어요. 영어는 1이었고 수학 1이었는데 국어 표점이 조금 나오지 않았고 한국어 하나가 1뜨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정시로 서울대 첨단학과를 지원해서 이제 최종 합격을 한 친구예요. 근데 대치동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이 좀 경쟁력이 적은 이런 과들에 내가 수시랑 정시에서 티켓 쓰는 거를 잘 활용을 하는 편인데 보통 있는지를 모르세요. 그리고 저번에 12월 28일 날 첨단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사실은 이제 제가 애들한테 얘들아 첨단학과 생각해봤어? 한번 들여다봤어 했더니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아예 별도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번에 좀 작아서 안 보이시거나 혹은 별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별도 요청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우신 것 같아서 맨 뒷페이지에 아이들과 첨부를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첨단학과라고 해서 신설학과들이에요.
지금 일반 공대나 기존의 전통적인 과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1,145명 증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과가 있는 줄을 몰라서 수시나 정시 지원을 할 때 조금 발이 빠른 친구들, 좀 정보력이 있는 친구들은 알아보고 지원을 하는데 낯서니까 지원을 안 해요. 그냥 컴공 갈게요. 화공 갈게요. 생명과학 갈게요로 끝내는데 이런 다양한 과들이 기회창이 될 수 있으니까 특히 우리 아이가 문과가 아니다. 꼭 문과일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요걸 좀 봐주시면 좋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고1, 고2부터 보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특목고, 특히 과고, 연과고 친구들은 고1부터 세특을 이 첨단학과랑 일반 공대에 전부 적용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 과들이 뭐가 있고 어떤 키워드들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그 수행평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나는 꼭 무슨 과를 가고 싶어가 실 있어야 하지만 없을 확률이 매우 커요. 그렇다면 이런 전공들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1번 이 전공들에 적용할 수 있는 약간 조금 광범위하게 아우를 수 있는 세부 특기상 수행평가를 준비하시는 방향성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특목고 애들이 6관왕을 해요. 수시 6개를 다 붙는. 분명히 학점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단순히 화학공학, 생명공학 이쪽 약간 전통적인 공학, 엔지니어링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조금 범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어차피 전통적인 공학 계열을 가신다고 해도 분명 녹아내릴 수 있어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살펴보셔서 우리 아이가 조금 내가 이과를 가는데 확실하게 생명공학인지 화공을 정하지 않았고 리전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전공들과 이 전공 연계로 가져갈 수 있는 직업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방향성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전의 내용인데요. 교과, 종합, 그리고 논술이라는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이번 고3부터 점점 더 학종이 증가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고1부터 고교학점제, 5학점제로 바뀌죠. 2학년까지는 9등급 유지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9개로 계단 나눴던 성적을 5개로 나누니까 뭘 더 볼 수밖에 없다? 학종 볼 수밖에 없다는데 학종이 뭔지 다 아시나요? 다 아시나요? 그래서 교과와 학종의 차이 사실은 이제 작년에 좀 열심히 나왔던 내용들이요. 교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게 학교 시험만 보는 거. 학종은 학교 시험 플러스 세부 특기 사항, 무슨 뭐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너가 교과 활동 외에 어떤 걸 했는지 볼게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얘들아 세특 들어갈게 보고서 써와. 세특 들어갈게 영화 보고 레포트 써와. 세특 들어갈 거니까 국어 과목에서 PPT 만들어와. 팀플 할 거야, 물리수행평가 할 거야를 해요. 그러면 그게 이 내용이에요. 학종. 그러니까 이게 4월 말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게 교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위 15개의 대학은 적어요, 뽑는 비율이. 좋은 대학일수록 학종 위주로 뽑습니다. 그리고 인서울 끝자락부터 교과가 증가해요. 그럼 우리가 가고 싶은 학부는 어차피 학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초부터 시작하는 수행평가에서 그냥 전날 급하게 쓰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전공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면 좋을지 가이드라인과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수행평가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종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증가가 지금 모집 위원 수를 보시면 이게 전체 4년제 대학교에서 교과가 지금 요 수치고요. 그리고 학종이 요 수치예요. 근데 이게 훨씬 수치가 많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상위 탑 10원은 얘가 거의 10%가 안 돼요. 하위 대학교가 많아서 이게 많아 보이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교과를 위주로 뽑는 인서울 밑에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내신을 요구하지도 않는 상황. 물론 이제 나중에 고3 가면 높네요 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가면 쉽지 않네요 라고 하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가고 싶은 대학교들은 학종으로 뽑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입장에서도 A, 특히 고1처를 생각하면 내가 의치 한약수와 스타일의 합치면 3.68%예요. 근데 1등급 4%죠. 그럼 4% 플러스의 수치를 그 탑 10 대학교와 탑 20 대학교에 원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게 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좋은 학교들은 꼭 요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조금 원래는 이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저희가 12월에 이제 설명회를 했고 또 10월에 설명회를 했고 해보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설명회를 차근차근 참석을 해주시면 조금 양질의 컨텐츠를 제가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빠르거나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제 모든 내용을 전달할 수는 없어서 이번 설명회 포인트 3월 모의고사 분석하고 세부특기 사례 준비 이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과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이랑 이제 각각 과목에 대한 설명은 담당, 교과목 선생님들께서 담당해 주실 예정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3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요. 1학년, 2학년 역시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왔어요. 3학년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는데 소재, 어휘, 독해력 모두 어려웠지만 풀이 난이도 역시 어려웠지만 접근 방식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빈칸, 내가 원래 삽입, 내가 원래 순서 어떻게 푸는지 알았어 라고 하면 충분히 풀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이게 단어가 조금 어려웠고 문장의 길이가 길어서 저 그냥 읽었더니 끝나 있었어요. 나왔을 확률이 크고요. 제가 고3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점수를. 근데 85점 이상 나왔으면 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려웠던 수능이어서 이게 지금 이번 산모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수능에 대한 내용이에요. 수능이 1등급이 이번에 6.2%가 나왔었어요. 근데 4% 이하 예측합니다. 네,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던 평가 나왔고요. 그리고 5단계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은 빈칸에 조금 어려운 게 몰려있다고 하면 이번 3월 모의고사는 골고루 다 어려웠어요. 빈칸 삽입 순서 골고루 어려웠고요. 주제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은 사실은 뭐 까다로운 게 한두 개 있었지만 수능특강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들을 냈기 때문에 수능특강을 한 번씩 다 풀어본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낯선 주제는 아니었겠지만 이번에 산모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얘기해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싶은 내용들이 많아서 체감 난이도가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능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주제들이 싹 다 수능특강에서 5번 이상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능특강을 3학년 1학기에 내신 준비만 하는 것만으로도 수능에서 마주하게 될 주제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조금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이번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주제가 난해했어요.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조금 이렇게 자주 보지 못하는 주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갔을 거고요. 3개년 비교입니다. 이게 지금 2년 전 산모예요. 작년 산모, 올해 산모입니다. 작년 산모 1.98이었고요. 재작년 산모 1.98이었고요. 작년 산모 7.57이었습니다. 이번 산모 4% 이내 예측하고요. 작년 육모 1.47이었습니다. 수능 4.7에서 6.2로 살짝 올라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4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평가 영어에서 1등급의 비율이 8%에서 11%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풀죠? 너무 편안해요. 쌤, 저 이때 대학 갈 걸요. 이 말 해요, 진짜. 근데 실은 3년 전부터 이 수치가 나온 건 처음이에요. 1등급의 비율이 90점을 넘는 비율이 전국에서 1.98 나왔고 이때 대원외고도 40%가 안 나와서 1등급 나온 친구들이 학교가 약간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수능 때도 대원외고가 실은 전국에서 영어 점수가 제일 높은 학교예요. 모든 총점과 모든 평가 점수가. 근데 대원외고에서 이때 영어 점수가 1등급이 나온 친구가 60%가 안 떴어요. 58%만 1등급이 뜨고 40%가 넘는 친구들이 1등급이 안 떠서 학교가 뒤집어졌으면 다른 학교들은 어땠겠어요? 근데 이때를 기점으로 계속 어려워진 날을 유지하고 이걸 앞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 생각은 없어 보여요, 평가원이. 그래서 약간 절대평가의 영어가 1, 2학년 때는 맛보기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꼭 1, 2학년 친구들 제가 3월 거 풀렸는데요, 이미. 1, 2학년 친구들 꼭 3학년 거 미리 풀어보길 바래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나 할만했어. 대원외고 친구들이 영어를 못해서 1등급이 안 나왔을까요? 스위스에서 9년 살도 하고 그냥 바이링구얼로 큰 친구들인데 근데도 1등급이 안 나오는 시험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절대평가라고 만만하게 봤다가 6월에 울면서 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전조 증상이 항상 있어요. 그냥
정말 98점을 잘 맞다가 6등급이 6월 모의고사에서 5등급이 나왔어요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풀었어요. 2번, 4번, 저 98점 이렇게요. 근데 이게 4년 전 수능까지는 충분히 그렇게 풀어도 1등급이 나오는 시험들이었어요. 굳이 막 패턴까지 안 보고 지문 분석 안 하고 그냥 영어 이렇게 읽어서 한글로 바꿀 수 있으면 다 보이는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영어를 한글로 바꿔도 한글이 무슨 말이지? 혹은 영어를 한글로 바꿔도 답이 안 보여. 다 읽고 주제도 알았어요. 소재도 알겠어요. 근데 답이 뭐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원영어도 1등급이 안 뜨고 그 이유 때문에 1등급의 비율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단순히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걸 넘어서서 패턴을 보는 힘,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건 숲을 보라고 하는데요. 그 힘이 조금 필요한 시험으로 영어 시험이 바뀌니 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풀진 않을 거예요. 풀진 않을 거고 답의 근거가 어떻게 짜져 있는가는 보여드릴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보시면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5점률 탑10이에요. 5점률 3개 나올 거고요. 3학년 3월 모의고사입니다. 1학년, 2학년 꼭 읽어봐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39번, 30번, 그리고 33번인데요. 실은 빈칸 문장 삽입 순서여서 전통적으로 원래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휘가 준킬러로 부상한 지는 6년이 됐어요.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휘가 어려운 게. 그러면 이 각각의 유형들이 왜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39번 같은 경우는 삽입인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순서와 삽입, 봐야 하는 깃발 4개 있습니다. 뭐 있죠, 지훈아? 1월부터 내가 뭐 있죠? 4개? 지시, 대명사, 지칭, 주어, 연결사, 관사, 똑같은 내용 반복이죠. 결국 아무리 어려운 수능이어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여도 이 4개의 깃발을 무조건 줍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맥락상 3번 안 돼요. 맥락상 2번 안 돼요의 의심과 그 글의 영역을 피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약간의 여지가 있는 순간 바로 고소, 이중 정답이기 때문에 이 답일 수밖에 없는 깃발을 줍니다. 그러면 이거 독해 분명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명확히 3번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패러프레이즈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 내용이 싹 다 인간은 항상 편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너 마치 되게 균형감 있게 양쪽의 정보를 다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인간은 편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공통 이 지문을 통과하는 주제인데요. 근데 인간이 가진 편향을 제가 검정색으로 친 것까지는 깊은 사고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냥 항상 인간은 편향이 있어. 내용이었다가 여기 뒤부터 이 현상을 묘사할 거야 라고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너가 깊게 생각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요. 그러면 글을 딱 읽으면서 나 이 지칭 주어 this 찾을 수 있었나? 점검하면서 풀었어야 되고 이 뒤에를 읽으면서 같은 요지, 인간의 편향을 유지하지만 흐름이 바뀌었네를 찾았어야 되고 딱 다시 올라가 봤더니 다른 나머지 시간에는 심지어 너가 그 이슈에 대해서 가장 최선을 다해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편향이 있을 거야. 그러면 다 편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편향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너가 노력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상황 바뀌는 포인트에 들어간다. 3번. 이렇게 부른 거였어요. 근데 답의 근거 명확하지 않나요? 하나 줬고 2개 줬고 3개 줬어요. 그래서 최소 2-3개 줘요. 순서와 삽입은 안 볼 뿐. 그냥 이걸 영어로 한글로 바꾸는 거예요. 급급할 뿐. 그래서 대원해본 친구들이 이걸 영어로 한글로 바꾸는 걸 못해서 틀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도 요 플로우를 봐야 풉니다. 그래서 이걸 맞았어도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 맞아서도 내가 어떻게 풀었지? 내가 볼 수 있는 게 뭐였지? 그럼 내가 이번에 아쉬운 영향이 뭐지를 공부하는 시기예요. 3월 모의고사는. 그래서 4월부터는 사실은 나는 중간고사를 준비하느라 이 모의고사 들어볼 시간도 없고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어떻게 풀었는지. 이번 주말이 마지노선이고요. 저는 숙제를 낼 거예요. 고1, 고2 친구들이
탑 5개의 지문 정리는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고3 5개 지문 정도는 혹은 여유가 있다면 30번부터 39번까지는 내가 접근할 수 있는가를 한번 체감을 느껴봐야 현재 나의 상황을 조금 잘 커버할 수 있고요. 이번 1학년, 2학년이 실은 항상 모의고사가 3학년의 기조를 1학년에 따라가요. 이번 1년 역시 마냥 쉽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패턴을 치밀하게 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 2학년은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것도 할만하고 영어를 한글로 바꾸면 이렇게 치밀한 깃발을 찾지 않아도 충분히 보이는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요. 오답률 1가 30번인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3점짜리고요. 3위도 3점짜리예요. 근데 얘는 2점짜리예요. 근데 얘가 왜 오답률 2위냐라고 하면 이제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걸 AP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제는 그 진품의 아우라 이런 표현을 아시죠? 너 복제를 많이 하면 진품의 아우라 사라질 거야가 주제 끝이에요. 할만하시죠? 이 점이 이유예요. 근데 심지어 어휘도 여기까지 되게 쉬워요. 제가 이거를 실은 고1에 몇 명을 풀려봤어요. 여기까지 단어가 다 쉬워서 중3까지 모를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읽었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2점짜리고 어휘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읽어보면 무슨 말하는 거야? 쉽게 만들었고요. 심지어 무슨 말인지를 알아도 이 구조를 봐야 얘를 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너 빨간색 잃어버릴 거야. 뭘 잃어버릴 거냐 하면 인간의 connection, 연결, 풍요로움,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 잃어버릴 거야. 근데 뭐와의 관계인지는 아직 말을 안 해줘요. 너 잃어버릴 거야. 아우라를. 아, 뭐였어 아우라? 예술 작품의 아우라였어. 근데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기술에 의해 복제될 수 없어. 아, 그러면 상실되는 건 아우라였겠네? 그럼 상실될 거야? 너 이거 잃어버릴 거야. 이거 잃어버릴 거야. 너 이거 잃어버릴 거야. 이거 잃어버릴 거야. 마지막 다시 이거 빈칸일 거야. 뭘까? 상실됐죠? Lost thread였어요. 그래서 얘를 단순히 영어 한글로 푸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을 봐야 풀리는데요. 근데 얘를 이 패턴을 안 보고 딱 여기만 놓게 하죠? 전통은 위협이겠어요. 전통에 대한 위협. 전통에 대한 현실. 전통을 적은 거 아닐까? 1번. 5번 나쁘지 않아. 이렇게 조금 전체 패턴이 아니라 세부적인 도쿄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이게 좀 기가 막히게 짜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었을 지문이고요. 그래서 얘 맞아도 틀렸든 특히 고3 친구들이라면 꼭 어떻게 풀었는가, 나 봤는가 보셔야 하고요. 1학년, 2학년 친구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특목이나 조금 목표가 높아 친구들은 중2, 중3부터 한두 개씩 들어가요, 대치동을.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한번 읽고 접근할 수 있어? 중3 단어래, 단어 다 알아? 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으로 쓰시는 모의고사입니다. 33번 같은 경우는 얘가 주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주제가 인간의 시각에는 한계가 있어. 근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일 거고 그 한계의 결과가 이거일 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인간의 시각의 한계가 빨간색이에요. 어디까지 한계냐면 파란색일 거야. 그 파란색까지의 한계 때문에 결과 보라색이 있을 거야. 요 구조로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파란색이거든. 넌 하늘까지만 상상하고 볼 수 있어. 그럼 네가 하늘까지만, 너가 생각하는 가장 넓은 영역은 하늘까지일 거야. 너가 하늘까지 볼 수 있는 그 편향 때문에 높이 올라가지 다 작아져 있을까? 다 조그맣게 보일 거야. 다 조그맣게 보일 거야. 왜? 너는 가장 넓은 영역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거든. 가장 넓은 영역을 딱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인지의 시각적 한계가 있거든.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그 가장 넓은 영역이란 빈칸할 거야. 그럼 뭐 들어가겠어요? 빨간색이나 보라색 들어가야 되죠? 2번. Mark the limit of the perception of size constancy. 너 사이즈의 일관성에 대해서 너의 인지력에 한계를 줄 거야. 2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1번, 3번, 4번, 5번 선지를 보시면은 5번이 거리 측정. 아, 나 거리 봤어. 시각으로 인지면 측정이지 않을까? 4번. 너가 그걸 넘어가는 걸 더 크게 볼 거야? 반대 내용이었고요. 3번
2번 내용 같은 경우는 더 생생할 거야? 생생 내용 아예 없어요. 1번이 최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최고 많은 오답의 비율인데요. Prove the boundaries with a visual space. 딱 보면 어때요? boundaries에서 한 개 좋아 보여. visual space. 인지 좋아 보여. 1번. 선지를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1번은 왜 안 되냐면 1번은 제가 반대 표시를 하는데요. 시각적인 공간에 도달하는 bound가 아니라 boundless예요. 경계가 없음을 증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던 어휘지만 이 주제에 연결된 키워드와 반대 관계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채점한 걸 보면 33번에서 실은 20%나 되는 친구들이 1번을 골랐어요. 익숙한 어휘니까. 그래서 내가 빈칸을 풀 때 어떻게 푸는가를 점검해보는 모의고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내용은 아까 이제 나왔던 첨단학과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요. 이걸 이어서 세특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첨단학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2월 28일에 한 내용이에요. 4차 선생님을 맞아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과들이고요. 증가가 25명, 60명, 57명, 63명, 53명, 하는데 106명. 이게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과대 심리학과의 애초에 정원이 50명이에요. 근데 증가만 연대가 60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수치가 되게 진짜 적지 않은 수치여서 지금 조금 공부를 하는 이과 친구들, 대치동 같은 경우는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이 수치들. 누가 몇 명 어떻게 지원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항공에 있는 친구들도 이 학과들에 대한 수치와 이 학과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약간 조금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 정보들이 뭘 의미하지? 이 정보들이 나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또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도 그 친구가 그래서 사실은 서울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컨버니였으면 가지 못할 점수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심지어 기장면에는 충원을 못해서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원도 안 하는 거예요. 땅도 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신설과여서. 그래서 약간 조금 빵꾸가 나거나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요 내용 저희 각 주에 넣었습니다. 제가 뒤에 첨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저희가 빠르게 넘어가고 예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대 기준으로 갈게요. 왜냐하면 서울대가 스타트를 끊으면 남의 학교를 따라가고 서울대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세특이란 세특이란 어떻게 구성되냐면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 오해 소양이에요.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R에 대한 공감. 그 다음에 세부 능력이 여기서가 이제 수행평가. 그 다음 정성평가가 교과 관련 성취 수준. 그래서 아이디 세특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수학이 애가 원래 힘들어 했는데 어느 파트에서 발전을 보여줬어요. 이런 내용들. 그게 정성평가예요. 근데 거기서 단순히 이렇게 이게 한국 제가 작년에 읽어본 사례인데요. 그냥 이렇게 특정 영역에서 성적을 올렸어가 이제 안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제 멘트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제가 이제 이따 참 레퍼런스 가져가서 보여드릴 거고요. 내가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성적 플러스 이런 멘트들로 대학을 최소 한 단계에서 1.5단계를 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종을 인원수를 많이 뽑아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과로 건대 갔으면 학종으로는 중앙대 갑니다. 그래서 더 점핑할 수 있는 내 교과를 조금 채워 넣을 수 있는 영역이니 4월 초에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발표하는 시기 그냥 전날 급하게 휘결결 쓰지 말고 꼭 미리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공부해서 그 하나하나의 수행평가에 제발 심기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대치동도 일반고는 안 해줘요. 대치동도 중산고나 양재고나 경기고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해주고 대원외고 영재과학고는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게 대원외고랑 과고에서 작년에 한 해 동안 세부 특기
특기사항에 들어가는 모든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목 수행평가, 진로활동에서 학교에서 나간 공지사항, 학교에서 입학시켜준 학생들의 합격 친구들의 세부 특기사항의 멘트들을 따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프린트해서 드렸으니까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시면서 아 이런 키워드를 이렇게 수행평가에 써서 가야 그걸 적용해서 세특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혼자 어려워요. 시켜도 전날 아 맞다 저 발표했어요. 이거 진짜 10명 중에 8명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조심, 특히 이 시기 3월 말에서 4월 중순, 4월 초까지의 수행평가가 몰려있는 시기고 2차 수행평가가 중간고사 끝나고예요. 그 시기에 애가 조금 부산스러워요. 수행평가하는 거예요. 심플하는 것 같아. 수행평가예요. 그럼 좀 주의 깊게 보셔서 조금 한번 같이 어른의 시각으로서 조금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고요. 물론 제가 이 모든 피드백을 제가 금요일날 7시 이후에 수업을 다 빼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듣지 않아도 저희 학원에 과학이나 수학을 수강한다라고 하면 전부 첨삭해줘요. 근데 이거를 꼭 첨삭해 줄 거라고 해도 이렇게 40명한테 얘기를 2명 가지고 와요.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심지어 너 썼어? 압박해도 전날 죄송해요. 제가 알아서 쓰게 낼게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대치동에서는 정말 고일기로 들어가고 이 자료들도 오픈을 안 해요. 제가 어제 밤 10시 20분에 끝난 입시 설명회 컨설팅 업체에서 아예 와서 세부 특기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했는데요. 자료는 보여주기만 하고 다 수치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학생들 거 다 하나하나 대치동에 제 재원생애들 거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 다 빼온 거라서 요거를 그냥 흘려듣고 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수행평가와 내가 쓰게 될 나의 학생부에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반만 따라해도 잘 쓴 게 될 거예요. 그러니 조금 그냥 이렇게 바빠서 좀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사실 수능이다. 내신 하나하나의 수행평가가 조금 기회의 창이었다라는 거를 늦게 깨닫기 전에 지금 저 학년부터 그리고 내가 3학년이라면 남은 학년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거예요. 평가 항목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세부 특기사항의 멘트 중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make sense 하죠?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볼 거고 뭐가 필요해? 라고 하면 이제 제가 근데 이런 거 좀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서울대에서 나간 건데요. 이건 제가 현장 벤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보여드릴 건데요. 서울대에서 배부한 자료인데 이렇게 쓰는 거 특목고에서 절대 쓰지 마. 연결고랑 대원해보세요. 얘들아 이거 안 돼? 이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쓰지 않는 친구들이 잘 가요. 그래서 이건 서울대 제공인데 이렇게 쓰는 게 나쁘진 않아요. 안 쓰는 것보다. 왜냐하면 보통 수행평가 해와 뭐 해와라고 하면 그냥 저는 강명 깊었어요. 이런 멘트를 써기 때문에 이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최선의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라 대학교에서 제공을 했구나. 이게 지금 서울대 제공 항목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학교들에서 알려줘요. 교육청에서 보여주고. 근데 실제로 합격을 잘하는 것과 특목고에서 세부 특기 사항을 준비할 때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잘 가고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 제가 요 페이지부터 볼 건데요. 이 페이지부터가 제가 대원해보랑 영재하고 학교의 공지사항을 다 끌고 모아온 거예요. 애들 구글 아이들을 접속해봐.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 봐. 다운받아 봐. 나 공유해 줄 수 있어? 성적 올랐잖아. 전교 1등 했잖아. 보여줘.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원해고의 이제 내용이었고요. 이건 학교예요. 학교에서 요런 거 지윤아, 영빈아 많이 봤지? 기사 발표해와.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나요. 일반고. 여기서 끝나고 자 발표해와 하고 애들이 발표를 해와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걸로. 근데 대원 외고 같은 경우는 예를 줘요. 그래서 너가 쓰지 않아야 하는 것들, 너가 써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주고 합격자 사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학교에서도 소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 저랑 같이 보실 건데요. 읽어먹어도 돼요, 예를 들어.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너가 동기가 들어가야 돼, 내용 들어가야 되고, 이유 들어가야 돼, 그리고 깨달은 거 들어가야 돼. 그리고 스스로 평가하는 거 쓰지 마. 요거 쓰지 마. 요거를 가이드라인을 주는 식으로 등록권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되게 잘 썼어요. 여기에 별표 치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대에서 제공한 화학2 세부특기사항의 모범 멘트가 평소에 화학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하지 마라고 대원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그거 말고 어떻게 써야 해? 라고 하면 잘 쓴 게 3번, 4번이에요. 평소 경제학이었던 멘트를 몰랐거든요. 학부생님이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사회평등의 방안이라는 관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애들이 어떻게 해요? 못해요. 도와주셔야 돼요. 같이 해주셔야 돼요. 혼자 하죠? 경제학에 관심이 있어서 만으로 잘하는 거예요. 근데 특목고는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이렇게 쓰는 거야 하지마 선배를 썼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멘트를 싹 다 원래 그냥 나 철학과였어요. 나 그냥 경제학과였어요. 근데 구체적인 멘트로 바꿔가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고요. 이건 이제 제가 이 진로 과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저희 재원생의 2학년 친구가 이번 1학기에 진로 수업을 듣는데 너 뭐하냐? 가지고 와. 그래서 봤어요. 근데 이제 2학년 진로 수업에서 저희가 아까 앞에 10분 정도 했던 내용 있죠? 9개 지원하고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냥 배부 자료잖아. 근데 그냥 유튜버를 뭐 만들어. 근데 여기 이제 특목고 진로 수업에서는 아예 학생부 쓰는 방법을 매주 수업해요. 근데 그걸 도움을 받아도 학부모님들이 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상동고 친구들도 수행평가나 학생부를 쓸 때 고1, 고2, 고3, 20년도 안 산 친구들이 이거 멘트 못 짜요. 혼자 알아서 이거 내가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보여줬지? 해와. 이거 해올 수 있는 친구 진짜 소수밖에 없어요.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 이렇게 되게 똑똑한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해와요. 진짜 해와서 어머 이렇게 대신 좀 짜야 해오는데 근데 대부분은 못해요. 특히 남자 아이들은 더 못해요. 보통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조금 봐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사실은 아이들한테 오라고 너네 와서 들어야 되는 2주 전부터 4월 초에 있는 수행평가 그냥 쓰는 거 아니야를 2주 전부터 했는데 2명 왔거든요. 전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내내 할 거예요. 좀 더 빠르게 빼고. 근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쭉 수업 시간에 내기를 할 건데 학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로 수업 시간에 이제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 보통 이 친구들이 이쪽으로 들려 잡아서 하나가 이거였어요. 보통 거기 문과 친구들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가고 그래서 이 파란색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아까 보여드린 첨단학과의 멘트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만약에 나 공대 쪽 관심 있어. 근데 내가 이쪽이야 라고 하면 여기서 단어 하나 골라서 기사 몇 개만 검색해 보시면 관련 키워드 떠요. 그리고 그 파란색 관련해서 하나 써보는 거예요. 그 파란색 관련해서 이런 주제를 써보는 거예요. 근데 다 그냥 out of nowhere 아무것도 없는 데서 쓰시는 거 아니고요. 실은 다 기존에 있는 이북이나 논문이나 기사나 아티클을 보고 내가 주제를 찾고 아티클을 찾는 게 아니라 학사들 졸업 논문 쓰듯이 이제 기사를 찾고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이 기사 좋아 보여. 써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드린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걸릴 거예요. 예뻐 보이는 내용들이. 그러면 그 아티클이나 기사를 보시고 잡고 동기를 맨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석은 동기 쓰고 내용 쓰고 깨달음 줘 쓰는 건데 우리는 내용 찾고 주제 정하고 동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과목들 이미 물리 수행평가 끝났고요. 국어랑 영어랑 수행평가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너 기사 보고 PPT 준비해와. 혹은
발표 보고서 써와를 할 거예요. 그치? 남아있죠? 이런 의미 아직 모르죠? 그치? 시키죠. 발표해요. 보고서 써와. 그때 그냥 아무거나 검색해서 좋아 보여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진로 혹은 내가 조금 학생부에서 부족한 파트를 검색해서 이렇게 써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예시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평소로 시작하고 나는 무슨 전공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를 했죠? 이미 내용이 들어갈 거의 키워드를 동기로 썼어요. 그러니까 동기를 그냥 평소에 행동가 있어서. 그러니까 실은 제가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온 이유가 제가 이제 이번 1월, 2월 작년 겨울방부터 올해 고3 올라가는 여자친구들 거를 봐가지고 설득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주구장창 경제학의 행동가 있어서 넣어놓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쓰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내가 내용 전에 동기 쓰는 거 아니고 내용에 있는 키워드로 동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내용에 이게 있어요. 전시회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거랑 관련 동기를 먼저 쓰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어를 써줘라가 두 번째 파트고 얘는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별표 치시고. 그래서 저랑 지금 이 모든 자료를 제가 다 같이 읽어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중요한 멘트 몇 개만 볼 거고요. 다만 꼭 읽어보셔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하는지 동기 내용 깨달은 점, 키워드가 뭔지 여기서부터 한번 쭉쭉쭉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다 읽어보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쓰는 거래. 따라만 해봐. 심지어 고2, 고3 성원들이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쓰시냐면 자, 보여줄게. 봐. 여기서 예뻐 보이는 게 얘로 할게요. 얘 봐. 그럼 어때? 이거 밑줄 쳐봐. 이거에 관심을 갖고 동기, 주제 얘기하고 그 주제의 내용 들어가고 그 내용을 깨달은 점 구조 이거야. 기본 구조가 이거예요. 이 동기로, 이 주제로, 이 내용 찾고 깨달은 게 이거야. 그냥 막 써가요, 애들이. 이렇게 가이드를 안 주면. 그래서 이 동기를 바탕으로 이 주제로 이 내용을 찾고 이걸 깨달았어. 근데 거기 있는 건 피상학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휘로. 근데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같이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은 제가 이게 이번에 제가 서울대 보낸 학생 발표 내용이에요. 심플하죠. 이렇게 해도 서울대 가요. 근데 애들이 쓸데없이 PPT를 화려하게 만드는 거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발표 예쁘게 하고 친구들과 이게 재밌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엄청 심플해요. 여기서 내가 하게 될 내가 실은 얘는 요 작품이 포인트였어요. 그 친구는 이제 그 상원대를 간 친구고요. 독일어. 그리고 이게 얘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럼 얘를 하기 위한 배경, 작가, 내용, 느낀 점, 끝. 그걸로 세트 아까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장황하게 쓸 필요 없고 이미 들어갈 내용, 동기, 주제, 내용까지 되는 점을 PPT에 5페이지로 쓰면 세트 끝인 거예요. 생각보다 금방 해요. 가이드라인만 있으면.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항독권은 주지 않아요. 근데 특목권은 줘요. 그러니 그냥 일반고는 그냥 써와, 기사해와, 발표해와 니까 요 가이드라인대로 해주시면 반 이상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요. 예쁜 주제의 예시예요. 안 보이시죠? 제가 맨 뒤에 넣어놨어요. 확대본을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전공 관련 말고 독서 활동 같은 데서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좋은 주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수행평가하는데 힘들어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보셔서 참고하시면 방향성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고요. 이제 애가 기본 포맷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중에서 주의할 점, 동기가 들어가야 돼요. 내용과 깨달은 거 들어가야 돼요. 기본 포맷, 이 빨간색이 지금 구체적 어휘를 쓴 거예요. 구체적 어휘를 동기로 주는 거예요. 구체적 어휘를 동기로 명시하고 구체적 어휘로 느끼고 깨달은 걸 쓴 거예요. 주제 내용은 기사에 있는 거 복붙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동기와 깨달은 것만 잘 써도 정말 반 이상 잘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얘의 쉬운 버전이에요. 평소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 주제로 이 내용 한 다음에 심화탐구술 했어요.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조금 더 가보자 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실은 결국에 대놓고 심화만 있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심화탐구를 한두 점수만 괜찮아요. 통과를 해요. 대원에 들어가요. 서울대는. 근데 여기서 심화탐구만 앵무새 해오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더니 심화탐구. 근데 이게 한두 개 있어야지 그냥 이 글을 읽고 얘가 심화탐구를 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생각보다 더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생각보다 더 전문적으로도 괜찮아요. 이렇게 조금 수행평가 앞으로 남은 수행평가들 4월 초부터 들어가는 본격적인 요 기간을 그냥 학교 진도 안 나가고 그냥 나 이렇게 팀플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교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서 함께 아예 혼자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물론 같이 하자 그러면 거부할 거예요. 알아서 한다고 하겠지만 이제 제가 저희 재원사 같은 경우는 열심히 웃기지 마 혼자 못해를 할 거니 이제 함께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학습부 작성이었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의 과목별로 어떻게 중간고사 대회가 준비되어 있는지 저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고1, 고2, 그리고 고3까지도 겹치는 내용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진도를 들어갈 때 시험 범위를 총 11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고 꼭 진도 내용을 제 앞에서 쓰게 해봐요. 근데 단순히 베껴 쓰는 게 아니라 너 진짜 왜냐면 뭐가 있냐면 들어보고 내가 그냥 앞에 앉아 있었으면 이해한 줄 알아요. 그냥 저 여자의 기세에 압도당해서 나 이해했어. 나도 나 알아. 하는데 써보죠. 아니요. 자, 뭐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꼭 그날 공부한 걸 점검해보고 익히고 그다음 기본 내용 학습하고 변형 문제 풀어보고 변형 문제에서 오답 다시 정리한 다음에 그거 적용해서 다시 시험 가요. 그리고 시험 이전에 직보자료 종류별로 실은 보통 1, 2, 3학년이 교과서 1, 2학년이 교과서 모의고사 투세터로 들어가요. 그러면 각각 영역마다 한 단계씩 그래서 최소 8개에서 9개 정도의 직보자료가 나가는데 이 모든 양은 전국 1등, 1등급 목표를 기준으로 만들어놔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 반에도 이걸 전부 따라오고 있는 친구가 3명이에요. 15명 중에. 12명은 다 못해요. 근데 드리는 이유가 그 양이 이렇게만 해도 1등급 나와 하는 이 항정고의 양이 대치의 일반고의 60%가 안 되고요. 대치의 대원외고나 좀 상위권 등록고의 30%가 안 되는 양이에요. 근데 이게 이 공부의 양과 효율이 쌓여서 언제 보여지냐면 고3 6월에 격차를 느껴요, 애들이. 아, 내가 내신에서 공부했던 거는 택도 없었네? 이거를 근데 고3 6월에 느끼면 조금 힘들어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내가 할 게 너무 많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양은 최대한 많이 가져가지만 모든 친구들이 바로 1등급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현실적인 목표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하면 없애줘요. 물론 이제 쪼죠. 해볼래? 하나만 더 해볼래? 하나만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제 저는 뭐가 암기가 힘들어요. 뭐가 문제풀이가 힘들어요 라고 하면 조금씩 힘을 빼주지만 전체적인 양은 따라와주는 게 단순히 이번 내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수능까지를 위한 세팅이니 그 많은 양이 조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매번 매 수업 시간마다 저희가 전 과목 공통인데요. 수업의 내용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숙제 내용을 꼭 줍니다. 저 숙제 몰랐는데요. 할까봐. 어림없이 들어가고요. 제가 실은 금요일 보강 시간에 제 수업 말고 제가 지금 부탁을 해놨어요. 과학쌤과 부탁을 해놓을 거예요. 수학쌤에게. 이제 뭘 부탁했냐면 과학 숙제를 안 해왔어. 수학 숙제가 안 되어 있어라고 하면 금요일날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관리할게요. 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시간이 사실은 거의 통째로 이제 그 주차의 내용을 저는 기본적으로 주말을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주말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주중에 대한 다음 주 월화수목금에 대한 숙제를 해와야 하는 시간이지
금요일까지의 숙제와 내용이 밀려 있으면 그게 쌓여서 결국에는 태산처럼 고3 6월 모의고사에 딱 버튼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모든 과목이 금요일 날 그 주차 했어야 하는 내용을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금요일 날 보강 수업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변형 문제가 좀 익숙해요. 아이들이 아주 하면 이렇게 적중력이 높은 변형 문제와 11단계의 내용으로 내신 준비가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이런 과목, 이런 단계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 수학하고 과학 선생님께서 앞으로 나는 이제 내신과 그리고 본격적인 수험 생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 천우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